오늘도 농업 현장 핵심 이슈를 짚어주실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홍원나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최숙자님이 홍원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숙자님. 한마디 딱딱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서 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하신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환영 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처장님 뭐 당연히 바쁘셨을 거고 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면 그런 네. 농담하잖아요. 30분이라도 뉴스를 놓치면 바뀌는 세상을 못 따라간다. 네,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뭐 이번 대선 관련된 뉴스들도 너무 지금 속보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조기 대선으로 더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바쁘고요. 올해는 또 이번 대선은 또 짧잖아요. 네네. 네, 길게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농업계도 항상 대선이라든지 뭐 지방선거가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정책 공약들을 좀 만들고 후보들한테 네. 제안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네네. 이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대선이 닥쳤기 때문에 아하. 네, 그런 공약 작업들 하느라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남태령 대첩 다들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때 이슈가 됐었던 식량 조건 사수 문제라든지 네네. 아니면 쌀 문제 네. 이런 것들 주요 농업 정책들, 농업 관련 정책들을 공약으로 좀 만들어서 후보들한테 제안하는 이런 활동들 지금 농업계 함께 힘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 대선 기간이 짧으니까 정책 네. 준비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바빠지신 거네요. 네, 이게. 날밤을 새고 있습니다. 남태령 대첩이라고 하신 건 그때 계엄령 나고 나서 12월에 네. 그 지역에 있는 농민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서 네, 트랙터를 끌고 시위할 때 그때 촛불 시민들이 같이 합류해서 그 네. 커졌던 남태령 밤새면서 시위했던 네, 그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때 농민들이 제기했던 게 식량 주권을 지켜야 된다. 네. 쌀 문제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농업 분야는 여러 번 뉴스에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했고 뭐가 문제인지 딱 꼬집어서 모르고 넘어간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으실 저도 거예요. 그랬고. 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당선될 때 그 내세웠던 농업 정책 공약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공약이었고 어느 정도 지켜졌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그 지난 대선 때는 5대5 대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떨어졌던 이재명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5% 농업 예산을 5%까지 올리겠다. 농업 예산 한 2.7%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 예산에. 네. 네, 이거에 대응해서 당선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직불금을 5조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는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다 농민들이 기억하셨거든요. 5%냐 5조냐.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5조에 대한 기대감 진짜로 컸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는 한 2조 3천억, 네. 4천억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농업 직불금이요. 네네. 네. 근데 5조까지라면 이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게 많았는데 2020 계엄 선포 전에 네. 2024년도 말이죠. 이때 11월. 네,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2029년까지 임기도 다 지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2029년까지 네. 5조를 하겠다. 네. 아니요. 아. 3조 5천. 아, 하겠다. 정말요? 네. 그래서 어머 이거 뭐야 그러면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3조 5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3조 5천 직불 예산이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청년 후계농 지원 정착 지원금 그것도 직불성 예산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직불금이야. 포함해서. 네, 엄마한테 2만 원 용돈 받다가 엄마가 5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3만 5천 원 주고 왜 엄마 5만 원 안 줘? 그랬더니 너 밥 해주고 재워주잖아 우리 집에서. 그것도 다 용돈에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너무나 실망이 좀 컸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3만 5천 원에서 남는 돈은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차비로 써 하고 다 그렇죠. 포함시키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농업 분야 예산을 우리 국가 예산의 네. 2.7%였는데 5%로 확대하겠다 한 거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그 전 직불 대통령은 예산을, 네. 농업 직불금을 네. 한 2조 3, 4천억 정도 되는 걸 5조 원으로 네. 2배 확충하겠다. 대개는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 임기 중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27년까지는 원래 그 당시 약속으로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계획을 29년까지 늘리면서 네. 3조 5천으로 네. 가격도 깎고 전체 예산 크기도 깎고 네. 그러면 이건 사실상 농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안 지켰다고 느껴지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24년도 그 11월 달 그때 계엄 선포 전에 발표됐을 때도 네, 전국의 네. 농업계가 반발하는 성명도 음.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또 핵심적으로는 청년 창업농들 네. 한 3만 명까지 육성하겠다 해서 정부가 청년 창업농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뭐 많게는 5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창업농 지원을 해놓고 농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원만 받아놓고.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땅도 구입하고 시설도 해. 대출 받아서 먼저. 그래서 너네가 대출 받아서 시설도 하고 땅도 이제 임대하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거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청년 창업농들이 정말 엄마 아빠 신용까지 다 땡겨가지고 막 2억 3억씩 대출을 받아서 시설을 다 해놨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지금도 이 청년들은 데모 중입니다. 이거는 아이. 정책 사기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사기다. 이러면서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 2천 구하기도 참 쉽지가 어렵죠. 않거든요. 네, 1, 네. 2천 빚도 갚기가 쉽지 네, 않은데 네. 지금 뭐 3억, 4억 이렇게 지금 빚지고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서요.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빠르게 이 뭐 계엄과 탄핵, 그다음 파면 이런 국면 대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돌보고 있지 못한 아하, 이 청년, 네, 청년 그런 농업인들이요. 네. 아, 그래서 청년 분야에서 농업 분야에서 청년 3만 명 취업 창업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는 해놓고 정작 이들 오갈 데 없는 빚쟁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은 약속대로 안 됐다. 네. 그리고 GMO 완전 표시제 한다고 이 얘기도 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깜짝 윤석열 놀랐죠. 네. 후보가 당시. 그 당시에 이제 뭐 다들 너무나 잘 기억하시겠지만 가난하면 부정식품도 먹어야 한다. 네. 네,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런 말을 했던 윤석열 후보가 GMO 완전 표시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농업공약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때도 믿을 수 없다라고 네. 했었는데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어떤 제도 개선이나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간다. 네. 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의 5가지 농업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면 벌써 네. 윤석열 대통령 정책 공약이 훨씬 쉽게 와닿아요. 마을 그렇죠. 주치 네. 제도, 네. 청년농 없습니다. 3만 명 육성, 빚쟁이 됐습니다.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외국인 없습니다.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이 됐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확대하는, 네. 그러니까 들여오는 인원들을 좀 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동시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마약 사건 아시죠? 어허. 네, 농어촌에 있는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이 마약 공급의 이제 원상이다 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를 다 뒤지고 치고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농민들은 네, 농업 일자리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서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본 농업인들도 상당히 많았고 경기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당시에도 이제 제가 기자회견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식량안보 농업 대전환, 그린탄소 농업 대전환, 안심농정 대전환 이렇게 좀 올바른 이야기인데 너무 큰 이야기로 쓰니까 정책 공약을 딱 봤던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중요한 하는 평가. 네. 중요한 흐름을 잘 짚었는데 네. 그 농촌 현장 상황이 얼만큼 이번에 한 달 정도 남은 대선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네, 이제 20 며칠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우리 조기 대선 앞두고 농업 현장도 바쁜 움직임인데요. 네. 정책이 뒷받침돼야 또 농가들이 농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맞습니다. 거고 네. 이번 한 3년 동안 힘들었던 거를 또 여기서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네. 4부에서 홍한나 처장님과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 드렸던 퀴즈 정답부터 맞히고 가겠습니다. 용어 맞히기 문제인데요. 우리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을 줄여서
생산하거나요. 아예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걸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딱 받으면요. 농산물 생산 과정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건데요. 이걸 두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친환경 농산물 인증, 2번 GAP, 갭 농산물 인증. 처장님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인데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한종혜 님도 헷갈린다고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망설이다가 못 누른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오늘은 개가? 특별히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어렵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건 네. 사면서 매일 보는데 네, 우리가 네. 친환경 농산물 인증 그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랑 네. GAP 농산물 인증 그림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걸 녹색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녹색 이렇게 물결 있는 것처럼 가운데 똑같이. 글씨만 달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친환경은 무농약과 유기농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농약이 네, 일반적으로 농약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화학 비료를 아주 조금만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은 둘 다 아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네, 화학 비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뭐 농약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거 네. 예전에도 들었는데 저는 네. 자꾸 친환경 농산물 하면은 네, 친환경이니까 완전히 무농약은 아닌데 친환경으로 했다. 이런 뜻으로 자꾸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네, 친환경은 무농약이든 유기농이든 아예 전혀 농약은 쓰지 않은 거. 네, 단 1g도 사용할 수 없는. 그게 네. 친환경이다. 네. 근데 GAP는 둘 다 사실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식품 안전에 대한 네. 국민들의 뭐 어떤 나라를 거론하기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국 식품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우리나라 워낙 많은 수입 식품들에 대한 것도 있고 사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너무 것들이 많아요. 있으니까. 네, 그런 식품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네네. 좀 농약이라든지 화학 비료를 좀 덜 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중국보다 많이 칩니다. 단위 면적당. 우리가요. 네, 단위 대한민국이. 면적당. 네, 너무너무 화학 비료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토양이 진짜 황폐해져요. 이거 충격인데요.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보고 농약 얼마나 쳤는지 믿을 수 없어 이랬는데 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친다. 네, 어휴. 농약값이 비싸거든요. 인건비보다 중국은. 그래서 더 그런 여러 가지 또 땅이 넓으니까. 땅도 네. 넓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토양이 황폐해지니까 좀 적당히 칩시다라고 해서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 수준을 좀 규제한 것이 이제 GAP입니다. 근데 굿 애그리컬처, 네. 좋은 농산물이라고 하는 표시다 보니까 저것이 이제 친환경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공약에도 저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네. 아니 이게 소비자 인식을 헷갈리게 한다. 친환경이 좋은 건지 아니면 GAP가 좋은 건지. 여기 또 저탄소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탄소 인증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저해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인증 제도들이. 맞아요. 그래서 환경에도 이롭고 건강에도 인간의 건강에도 이로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증 제도를 통합 개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 차라리 1, 2, 3, 4 이래가지고 네. 1은 완전 무농약 유기농, 맞습니다. 2는 그거보다는 네. 좀 농약을 친 거. 지금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딱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네, 저희는 이렇게 하면 모르죠. 헷갈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이번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건 간에 꼭 좀 통합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이 3부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청년 농업인들 3만 네네. 명 육성한다 했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다 빚더미에 올랐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들으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청년 창업농, 청년 후계농 이렇게 육성한다고 해서 선발을 해요, 해마다. 뭐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 3만 명
까지 이제 육성하겠다고 해서 해마다 얼마씩 이제 선발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5천 명 정도를 전국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청년 창업농으로 선발해 주세요 저를 하고 지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근데 이 지원금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5억까지 최대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저 농업할게요 하면 무조건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네네. 그걸 증명해야 돼요. 정말로 농업을 해서 정착할 건지. 즉 아하. 땅도 농지도 임대해야 되고 또 농지를 매매하기도 해야 되고 또 하우스 같은 시설을 짓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우선 개인이 먼저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다른 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던지 해서 그 시설들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 그걸 제출해요. 저 이렇게 땅도 임대하고요. 이런 하우스 시설 지었어요. 보세요. 저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인 거 맞죠? 하면 어머 맞네 하고 정부가 거기에 들어간 대출금을 다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엄마 아빠 신용까지 땡겨가지고 막 2억 3억 대출을 받아서 시설도 짓고 나머지 잔금도 치러야 되고 하는데 정부가 어머 미안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줄게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환 기간은 돌아오고 잔금 치러야 될 날짜도 돌아오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대출을 다 땡겨갖고 했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한 3억 대출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슨 네. 뭐 부동산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도 전세 한다고 5천을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4천까지밖에 대출 못 받았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자세하게 너무 말씀하시면 자세하게만- 저도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저도 대출 이야기만 하고 싶어지는데. 네, 근데 청년들은 말이 안 신용이 된다, 없기 이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처음부터 설계가 이상했던 정책이네요. 네, 그래서 정책 사기다라고까지 지금 청년들은 울부짖으면서 지금 보상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어떤 방안도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야, 이거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건 꼭 챙겨야 될 네, 일이네요. 제일 먼저 빨리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농사를 지어라가 아니라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를 일단 증명해라. 증명을 해라. 네. 거기서 농사에 쓴 돈만큼 나중에 줄게 해놓고 네. 지금 안 주고 안 주고 다 있는 빚더미에 겁니다. 오른 네. 거네요. 큰일이다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예. 이렇게 되면 청년 농업인들이 더 이상 농업으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오겠어요? 정부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안 그래도 힘든 농업을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정부한테 사기까지 당하고. 네, 지금 농업인의 평균 나이가 69세인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청년 농업인들이 진출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10년에서 15년 안에 그렇죠. 농업을 이어갈 사람들이 없어질까 봐 너무 농촌이 이제 텅 두렵습니다. 비는 네. 거죠 이제. 네. 이런 농촌 현장을 이번 대선에 네. 반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걸 주로 얘기를 하실 생각인지요? 지금 이제 전국의 농업단체, 임업단체, 축산단체, 먹거리 관련 단체들이 다 모여서 농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어촌, 농어업, 농어촌,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연대회의. 네. 그래서 1차 토론회를 진행하면서요. 전국에서 이번 대선에 제안할 정책 공약들 다 모으자 해서 모아서 일단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모두 전달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내용이.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농지 문제입니다. 농지요. 네. 우리 선생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 네. 농지를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거나 그 네. 규제 완화되는 거나 또 쌀 재배 면적 줄이라고 하는 거나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농지를 가지고 작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15년 안에는 다 이게 상속 농지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윤석열이 대통령 될 그 당시에 15년 뒤면 네. 한 2035년 정도가 되면 한 84%, 85% 정도가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겠네요. 했었는데요. 이미 70% 이상 비농업인 소유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0% 정도를 임차농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현장에서는 훨씬 더 그보다 많기 때문에 네,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임차농들이 그런 있는 경우가 거죠.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지는 반드시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네네. 하는 것을 농지법을 좀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농업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아, 것이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농민이 고령화되고 이제 새롭게 그분들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네. 농경지가 상속이 됐을 경우, 네. 그게 앞으로 10년, 맞습니다. 15년이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제 대책으로 나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재산으로 개인 네, 사유재산을 물려준 건데 그걸 강제로 뺏어갈 거야? 이럴 수 음,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하게 하되 재산권 행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별도로 된다.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네,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한 55% 식량 자급률 55% 정도까지 높이려면 한 150만 헥타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땅만큼은 농지로 농지로 해야 남겨둬야 된다. 그만큼 식량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걸 두고서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여기 농지인데 도로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공공사업 용으로 전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다른 다른 농지를 농지를 만들어야 된다. 확보하는 이런 농지 총량제 이런 것도 제도화돼서 좀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정부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이 농지 총조사, 실태 총조사 진짜 특별법으로 궁금해요. 정말 네. 조사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몇만 헥타에서 지금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반드시 여긴 농지로 지켜야 되는 그 규제를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농지는 어디까지로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가짜 농민들은 도대체 얼마인가 임차농의 실질적인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인가. 네, 이런 실태가 우선 조사가 되어야 해서 이것도 특별법으로 바로 제정해서 실태조사 들어가고 이것에 기반해서 농지를 보호하는 법안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들을 좀 했고요. 사실 이러지 않으면 대부분의 임차농이 하루하루 죽어 나갑니다. 진짜로. 그렇겠네요. 네, 지난 폭설 피해 지금도 보상 못 받고 네, 네.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 분쟁에 시달리고 계신데요. 임차농분들이요. 네. 압도적인 다수죠. 70%면 임차농이. 지금 실제 농민의 네네. 70%가 임차농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농들이 자꾸 피해가 돼서 사라지게 되면 농업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 임차농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차농 보호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 농지법 개정, 특별법, 농지조사, 총조사 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에게. 이런 말씀을 10년 전, 20년 전에 하셨으면 좀 과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네네.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도 줄고 군대도 네. 줄고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가뜩이나 안 가려고 하는 농촌은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코앞에 네. 닥친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제는. 맞습니다.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마 국민 인구가 줄어드는 국민 숫자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하라. 빠르게 네, 하고 있을 겁니다. 줄어들 네. 거고 네. 또 일본에서 막 쌀값 올랐다고 하니까 이 난리도 재배 아닙니다, 면적과 지금.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지금 일본 사례를 잘 연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쌀 재배 면적 줄이는 정책 당장이라도 좀 중단해야 해야 되지 된다고 않냐.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친환경 농업에서 네. 또 어떤 걸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을 하실 건가요? 친환경 농업에서는 네. 저희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친환경 재배 면적 감소되고 있거든요. 역시 농경지. 네, 인증 농가도 감소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경기도만 유일하게 인증 면적도 늘어났고 인증 농가 수도 늘어났습니다. 2년 동안.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없는 경기도만 시행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친환경 학교 급식, 다른 지역도 친환경 급식을 하긴 하는데 경기도랑 유통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공공 조달 유통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경기도는 광역 단위로 생산한 것을 광역 단위로 공급하는 체계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시군구로 단위에서 쪼갰구나. 네, 근데 시군구에서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가지수가 3-40가지밖에 안 돼요. 광역으로 넓혔을 때 한 150여 가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광역 단위 공급 체계를 유지했을 때 훨씬 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안정적인 판로 마련이 되어야 생산도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 농지가 유지되고 확대되는 것이 사실상 탄소 감축, 그래서 탄소 중립 실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 광역 단위의 공공급식 정책들,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 군부대를 지원하는 것, 영유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과일을 친환경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정책들이 좀 전국화 되어야 친환경 생산도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도 하고 있고요.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네. 정책은 뭘까요? 제발 유기농지를 탄소 흡수원으로 지정해서 아하. 보호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그게요. 네. 친구들 중에서 네. 유기농 찾아서 먹는 걸 너무 별나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많죠. 비싼데 그 돈 있는 유난 사람들이나 떤다. 하는 네.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선생님한테 많아요. 들은 얘기를 했어요. 네. 땅의 토지를 산성화되는 걸 막고 지킨다고 맞습니다. 한다. 네. 이게 탄소 흡수원이라고 한다. 그 네.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람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런다 할 때는 유난 떤다고 생각하다가 맞습니다. 이게 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관점을 바꾸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소비자 인식에 대한 홍보나 국민 교육도 이런 차원으로 좀 전환될,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거 먹어야지가 아니라 탄소 흡수원. 나의 건강과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네, 네. 유기농 농산물을 먹는 거. 그러려면 유기농이 많이 생산되어야 하니까 유기농지가 다시 확보돼야 되고. 농약치는 농지로 전용되지 않도록 탄소 흡수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뒤따르는 보호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유기농지는 탄소 흡수원으로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력하게 지금 네. 주장하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내용입니다. 그 유기농지가 사실은 여러 해 유기농업을 하면서 그 탄소 흡수원이 된 건데 만약 맞아요. 한 해 거기에 농약을 쳤다 하면 그 그럼 다음에 한순간에 바로 유기농지가 다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10년을 또 기다려야죠. 그러면. 10년씩이나요. 네,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 아하. 걸린다고 그럼 보시면 됩니다. 유기농지가 다르게 전용되지 않도록 네. 다시 관행농법으로 농약을 네. 쓰지 않도록 네. 탄소 흡수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 기후 농정으로서 이렇게 전면 대전안이 필요하다 하고 네. 대선 후보들한테 얘기를 한다면은 네. 기후에 대응하는 농업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농업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농업의 정책이라고 하는 걸 기후 위기를 대응해서 지속할 수 있는 농업으로 모든 분야 생산부터 유통, 가공, 그다음에 소비, 폐기까지 네. 전 분야가 탄소를 감축하는 이런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된다. 농업도. 네, 농업도 대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면 좀 전환해 나갈 수 있게끔 지원을 확대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직불금을 상응하는 이제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직불금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리고 각종 이제 기술 R&D 기술이라든지 이런 R&D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친환경 재배 기술들을 농민들한테 보급한다든지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생산 분야에서도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다 전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유통 분야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전기차 뭐 네. 이런 것들로 한다든지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로컬 푸드 를 좀 전면적으로 좀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뭐 폐기 분야에서는 이제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것 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자원화
해서 자원순환 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이 사이에 농업인들은 각종 기후위기로 인한 이제 재해재난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피해를 계속 볼 텐데. 네, 그래서 예. 기후재난으로 인한 지원 대책도 충분히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그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을 줄 몰랐어요. 전 매번 대선 때 농업 정책은 그 농민들 너무 힘드시니까 좀 더 보상이 되면 좋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했는데 네, 한 2, 3년 밥상 가격이 네. 널뛰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게 치솟았습니다, 진짜. 네. 생산부터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전 과정이 네.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에게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너무나 밀접한 게 농업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요. 네. 유기농 같은 경우는 또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얘기를 하시겠죠? 네, 더 어떠신가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업인들이 일반 관행 그러니까 농업인들에 비해서 소득은 70%, 그다음에 아. 생산비는 64%가 더 많습니다. 아, 네, 그걸 따지면 정말 극한의 노동이거든요. 아하. 네, 저는 엄두도 못 내 극한의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득은 더 적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농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생산비가 64%더 들어가는 건 들어가요. 이해가 되는데 네. 왜 소득이 관행농법보다 70%밖에 안 제가 되죠? 너무 더 안타까워- 비싸게 파시는데? 예. 네, 가격이 더 비싼데도 소득이 그만큼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과가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지가 않습니다. 전부 아. 못난이죠. 어떻게 보면 유기농은 유기농으로 하면 무농약보다 더 못난이고요. 그러니까 네, 일부 비싸게 팔린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물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너무 그 좋은 것이 폐기되는 물량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네. 못난이어도 농약 안 썼다고 하면 다들 서로 먹으려고 할 텐데. 근데 시장에 같이 나가면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하, 가격 경쟁력에서 네, 떨어지니까. 더 못생기고 작은데 옆에 이렇게 이쁘고 빨간 거보다 더 비싸니까 네. 소비자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퀴즈로 나갔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이런 제도가 제대로 되면 아무리 네. 못난이어도 1등급 하면은 네.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도 좋은 것을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가격에 아니면 조금만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도록 탄소 포인트를 소비자들한테 주자. 유기농 아하. 농산물 못생겨도 조금 비싸게 너무 비싸지 않고 조금만 돈을 보태면 뭐 그것의 몇 프로는 탄소 포인트로 돌려받고. 다시 돌려주고 그것을 돈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로컬푸드 직매장들은 모두 그런 정책을 시행해서 건강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더 많이 하자. 유통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공약에 포함해 네. 달라고 지금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유기농 산물을 먹는 분들이 자기 몸 건강하려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탄소 흡수원을 지키는 거니까 네, 탄소 맞습니다. 포인트를 줄 수 네네. 있다. 그래요. 오늘 가장 충격적인 건 전 역시 우리 농산물이 중국보다 농약을 많이 쓰고 쓰고 있다. 단위 면적당. 충격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농업 이슈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홍한나 사무처장님이 하나씩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여전히 많죠. 저도 처장님하고 좀 대선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어렵다 하면은 대선 끝나고 나서라도 네. 또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선 후보들이 어떤 농업 공약 들고 나오는지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